정진우주의 세상만사. 왜 이거 내가 하고 있어 근데. 안녕하세요. 정진우주의 우를 맡고 있는 전우성입니다. 저희가 세상만사라는 팟캐스트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잡담소? 잡담소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매 회마다 다양한 세상만사의 주제를 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편하게 아무 준비 없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기소개를 간단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로 먼저 말씀드리면 정진우주의 우를 맡고 있는 브랜딩 디렉터 전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진우주에서 진을 맡고 있는 차우진입니다. 음악평론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계기나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진우주에서 청을 맡고 있는 김청이라고 하고요. 오디너리 지니어스라는 사업자를 데리고서는 같이 자랑하고 있는 새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진우주의 주를 맡고 있는 막내 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청님과 비슷하게 1인 사업가라고 해야 될지 프리랜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든 제 브랜드에 책임을 지는 포지라는 브랜드의 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컨텐츠 제작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러나갈 이 세상만사도 우리 준이님의 손길을 다 거쳐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부끄럽네요. 근데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우님 아니야, 우 맞나? 우죠. 저 우죠. 우. 네네. 예. 우리 우님께서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 얘기하자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시작이니까요 이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24년이 곧 끝나고 새로운 2025년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다양한 걸 또 시작하잖아요. 맞아. 여러 가지 그게 비단 일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것들. 그래서 시작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겠다, 이런 제가 제안을 했죠. 네. 근데 되게 사실 시작이라는 게 무 자르듯이 0에서 1이 갑자기 생겨나지 않고, 우리도 이걸 마치 처음처럼 하고 있지만 다사다난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녹음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이 시작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애를 해도 언제부터 1일이냐? 이거가 너무 중요한데. 그럼요. 손잡았을 때부터냐? 아니면 고백했을 때부터냐? 이런 거니까. 맞아. 약간 그 전에는 사실 연애로 비유하자면 약간 우리는 썸 탄 거고. 약간 오늘부터 1일이다. 좋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시작이,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하면서 올해 시작한 일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네. 그런 거부터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우리 아까 시작하신 청님이 사업자를 냈다라고 했으니까, 약간 사업자를 냈을 때 준이님도 그렇고, 우성님도 냈고. 약간 맞아요. 이건 일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언제 사업자 되셨어요? 바야흐로 2024년 1월 17일에 진짜 제일 먼저 내셨네요. 맞아. 우리 중에 제일 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8월 8일에 또 다른 사업자를 하나 내고 또 다른 일을 또 시작하게 됐어요. 대기업이다. 맞아.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연쇄 창업, 연쇄 창업가. 연쇄 연쇄 창업가다. 예. 아 근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사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업자 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올해가? 네, 처음이에요. 저는 예. 사업자를 여러 번 내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 보면 사업자를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거나 큰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어땠어요? 근데 올해 심지어 1년에 2개나 냈잖아요. 네. 사업자를. 네. 음. 일단 이 사업자를 내는 거는 생각보다 서류상으로 되게 쉽더라. 맞아. 맞아. 진짜 공감. 예, 그냥 가서 쓰고 하면 끝이에요. 맞아. 예, 그게 끝이 없고 뭐 그거는 이제 그 서류상의 문제인 거고 어떻게 2개나 사업자를 냈냐? 뭐 제가 직장 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 언젠가 내 사업을 할 날은 올 것이다. 왜냐?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100년 시대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여기 사실 오면서도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유튜브를 보다가 봤는데 50대 초반에 회사를 나와서 지금 뭔가 뭐라 그럴까 그 이후에 넥스트가 이어지지 않는 직장인의 그 다큐를 본 거예요. 진짜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니에요, 진짜로. 예. 그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결국에 조직에서 속해 있다가 결국에는 개인으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개인으로 기결이 됐을 때는 나는 뭐 2개 중에 뭐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개인으로 기결됐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놨거나 그게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돈이 들어올 곳이 있거나 그게 아니면은 돈을 벌어야 되거나인데 이 3개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맨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직장에서 뭔가 내가 언젠간 내가 개인 사업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내 일을 계속 해오면서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생각을 해서 일단 1월 17일에 사업자를 냈고 그리고 2번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공동으로 이제 창업을 했어요. 또 어쩌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뭐 작년까지도 의도했던 건 전혀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까 좋은 제안이 와서 그렇게 또 하나를 내게 되고 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까 연쇄 창업가가 돼서 예.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쇄 창업가가 예. 근근히 살아간다는 얘기 근근히 살아가는 연쇄 창업가예요. 근데 어쨌든 시작을 하고 지금 1년 정도가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1월에 시작하신 건 거의 1년이 꽉 차고 있고 예. 8월에 한 것도 예. 벌써 여름을 예. 지나서 예. 겨울로 가고 있는데 네. 시작이 끝은 아니잖아요. 시작하고 되게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태 어떠셔요? 현재 스코어 몇 대 몇? 몇 대 몇? 아니요. 그냥 해봤어. 저는 만족합니다. 음. 왜냐면은 뭐 내가 1년 동안 1년이 아직 안 됐지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첫 번째로는 돈을 벌 수가 있네. 회사를 나와도 맞아. 진짜. 너무 공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어쨌거나 1년 동안 벌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좀 더 이제 뭐 의미 있는 거는 오히려 기대감 같은 게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녔을 때는 사실 내년에 대한 기대 이런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내년을
뭐 내년엔 내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올 거야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맡은 자리에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소속이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뿐인데 근데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제 개인의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기회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런 거에 있어서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진짜 저는 엄청 공감해요. 저는 뭔가 사업자를 낸다는 게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물론 사업을 한다는 게 각자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야 있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내가 나에게 어떤 결정권이 생긴다? 내 삶에서 다음으로 나아갈 포석 같은 걸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내가 져야 되기는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무서운 점도 있지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다. 오히려 홀로서기를 시작하고 났더니 되게 세상이 넓다는 걸 더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네. 공감. 예. 주님도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사실 원래 사업자 생각도 없었고 프리랜서도 제 의지가 된 건 아니었으니까 왜냐면 저는 권고사직이라는 큰 아픔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조직 생활도 해봤으니 안 가봤던 길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프리랜서가 됐고 근데 프리랜서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청님이랑 우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과 내가 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랑 그렇게 일을 하는 경험들이 생기면서 조직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어쩌면 나는 프리랜서가 잘 맞는 사람일지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전 올해 한 해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유예기간은 올해 딱 1년을 준 거였어요. 너가 프리랜서를 계속 할 것인지 조직을 갈 것인지 경험해보고 알아서 결론을 내려라 였는데 해보니 저는 너무 잘 맞았던 거고 그리고 뭔가 제가 주체적으로 제 시간을 쓴다는 게 너무너무 큰 자산처럼 느껴지니까 그 조직에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는 조직을 가지 않는 선택을 하고 사업자를 낸 경우라고 할까요? 확신을 스스로 하고 사업자를 낸. 근데 그래도 우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무서웠어요. 사업자를 처음 내는 게. 그래서 처음에 무서워서 간이로 냈다가 간이로 하면은 똑같이 그 3.3 떼는 거랑 똑같고 간이로 낼 수가 있어요? 처음에 간이로 낼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의 네. 그런 간이과세자가 있고 예. 일반 과세가 예. 있는 건데 정말 그런 것도 모르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무서워서 다들 간이부터 해라 이래서 저도 간이부터 했던 건데 간이가 이제 그냥 프리랜서일 때 맞아. 3.3 떼는 거랑 다를 게 없다. 세금 계산서를 뗄 수 없다. 그래서 그럼 나는 사업자를 내는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간이 과세자를 포기하고 포기 신청서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돌아섰죠. 뭐가 무서웠어요? 그냥 그 국세청을 들어간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혼자. 인터넷 세상에서 건물에 아니. 인터넷 세상에서 온라인에서 홈택스가 저는 직장인 다닐 때는 연말정산 할 때 말고 들어갈 들어가잖아요. 일이 없고 사실 연말정산도 그냥 그 피플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저는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 연관이 되는 거를 내가 혼자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이게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걸 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 어디다 물어보기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세금 계산서 처음 발행하는 것도 유튜브 하나하나 보면서 막 세무사님 유튜브 찾아보면서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은행 가서 OTP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가서 설명을 듣는데 은행원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쵸. 은행원이 진짜 저를 보면서 엄청 웃으셨거든요. 약간 이 순수한 친구는 뭐지? 약간 이런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셨는데 그 정도로 무서웠다. 그치. 심지어 준희님은 뭔가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었던 사람이 전혀 아니고 아니죠. 완전 컨텐츠 제작자, 컨텐츠 팀 이런 거에 속해 있으셨었으니까. 맞아요. 저는 사실 사업자를 되게 빨리 냈었고 심지어 그건 또 폐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그 경험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낸 것도 약간 내가 사업자를 내야지 해서 낸 게 아니라 사업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서 약간 아무 생각 없이 냈다가 그걸로 한 거의 4년, 5년 정도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동아리 같은 거에 예, 그러니까 사업자를 만든 격이요. 예전에 약간 그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웹진을 만들었는데 그거 그냥 뭐 수익 구조도 없고 그냥 모여가지고 심지어 우리는 진짜 옛날 무슨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거 그때 사이드 프로젝트란 말이 없었지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각출해가지고 운영비도 돈을 내가지고 모아서 학생은 10,000원, 뭐 직장인은 5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기준 정해가지고 그래서 돈 모아서 그걸로 사무실 월세 내고 그 다음에 서버비 내고 이러면서 운영을 한 10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 큰 회사랑 그때 네이버였는데 네이버랑 뭔가 일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내야지. 네이버에서 맞아. 사업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맞아. 그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필요한데 사업자 없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럼 내가 낼게. 그때 저 프리랜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낼게 하고 진짜 물어물어서 그때는 인터넷에 뭐 이렇게 찾아도 그렇게 막 정보가 엄청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도 않았어. 그래서 사업하는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사업자 어떻게 내야 돼? 사업자 내면 뭐가 달라서 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돼? 이게 내 약간 인생 어떡해? 이게 내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데 사업자는 내 이름으로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가지고 뭐 간이화세 냈다가 일반 사업자 냈다가 막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다들 똑같구나. 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왜냐하면 그게 몇 년도였어요? 그게 2006년, 7년? 2008년? 네, 딱 회사 그만두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2009, 8, 9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혼자 또 이름도 막 엄청 고민해가지고 짓고 했는데 정말 그때부터 완전 막 부가세를 언제 내야 되는지도 모르지 뭐 나는 종소세라는 거를 그때 처음 들어봤지. 맞아. 예, 그러고 그 신고해야 되는데 1년 소득이 제 개인 소득이랑 합산해서 나오는 것도 몰랐지. 그러니까 5월, 4월이 됐는데 막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번 돈이 얼마 안 돼.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30 몇 살이고 프리랜서인데 뭐 1년에 뭐 1억을 벌겠어요? 그냥 한 월급보다 적게 벌고 있을 텐데 신고해야 되는 건 많고 세금도 많고 그래가지고 한 몇 년 고생하면서 막 고민하다가 되게 운 좋게 나이를 엄청 먹었는데도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바로 없애버렸잖아. 그냥 바로 폐업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운영은 이제 다른 후배들한테 넘겨버리고. 근데 그래서 사업자를 낼 생각이 한동안 없었는데 한 4년 전에 그때는 이제 좀 작정하고 냈죠. 먼저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나는 어떤 일을 할 거다. 해서 그 업종도 다 정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자를 내고 그러고 딱 1년 동안 계속 난 사업을 한다 라고 생각으로 했는데 또 2년 지나니까 이게 사업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을 또 엄청 하면서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긴 해요. 우리 모두의 시작이었네요. 이런 사업자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주변에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네. 뭐
비주얼 미디어 아트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음악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림 그리거나 사진 찍거나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어. 이 친구들도 사업자가 있거든요. 다 사업자가 있어야 이제 일을 하니까. 근데 그 중에 되게 재밌게 봤던 사례는 어떤 아티스트는 회사 이름이 자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브랜드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김땡땡이 그냥 자기 사업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간이가세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필요한 건데 이건 자기는 브랜드를 뭐 키우고 사업을 할 게 아니니까 서류가 있으면 되니까 그냥 사업자 이름을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내고 그거를 계속 서류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도대체 뭘까요? 사업이라는 어떤 되게 객관적인 단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단어를 서로마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 뭔가 맞아.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돈 버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또 저는 그렇지만은 않고 아까 말씀하시는 분도 음악을 하는데 그걸 사업자화해서 본인의 삶과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약간 필요에 의해서. 그쵸. 서류로서. 네. 그러니까 그냥 굳이 브랜드를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그걸 또 대외적으로 알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한창 정말 지금보다 더 붐했을 때 그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업과 장사는 다르다 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다르지? 장사는 그냥 돈 버는 거고 생계를 위해서. 사업은 세상에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정말로? 정도의 뭔가가 각오가 필요하다. 그게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차이 뭐 이런 얘기도 그때 막 돌고 했었는데 약간 옛날에는 그거 보면서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사업과 장사의 차이? 이런 거? 들어봤는데 그 되게 무릎을 치게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 이런 거. 그러면 근데 저는 늘상 우성님한테 궁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 디렉터이시고 세상에 획을 그은 브랜딩을 무슨 획을 그었죠 제가? 29cm를 네. 여러분 아시죠? 그 시절 29cm. 네. 아무튼 같이 걷어요. 네, 근데 그러고선 이제 광야에 나와서 저는 사업을 하는 걸 광야에 나온다고 표현하는데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이름을 지으시고 네, 맞아요. 그 시사이드 네, 시티라는 네, 네, 이름을 지으시는 네, 것도 저는 네. 굉장히 뭔가 이 사람은 사업이라는 걸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다르게라기보다 본인만의 어떤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이제 공동사업을 시작함에도 나머지 2명의 대표자님들과의 어떤 잘 생각을 모아서 근사한 투자 브랜딩을 하신 게 왜 그러실까? 그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우성님은 왜 그런 걸 하시는 걸까 궁금했었어요. 허허 큰일이구만. 네. 근데 제가 그저께 롱블랙 컨퍼런스 갔다 와서 가셨구나. 네네 네. 그 조수용 선생님 네. 그 네. 강연을 듣고 가장 제 마음에 네. 남았던 네. 게 브랜딩이라는 게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지키는 일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와 진짜 맞는 말이다. 저는 이름을 짓는 것까지 오케이. 거기까지는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이름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거를 그분이 막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백이다. 진짜 맞는 말이다.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성님은 지금 시사이드 시티라는 이름과 스왈로즈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싶으신지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게 많아요, 사실. 네. 궁금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사이드 시티는 브랜딩 전략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스왈로우즈라는 회사는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그런 회사인데 전혀 다른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아요. 그 뭐냐면은 저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 손을 거쳐서 성공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확률이 낮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거쳐서 브랜드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만드는 거에 뭐 29cm도 그랬고 라운지에서도 그랬고 그런 걸 거치면서 거기에 되게 많은 희열과 에너지를 좀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로서 뭔가 이 내 자존감을 자꾸 쌓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시사이드 시티도 내 손을 거쳐서 어떻게 됐건 이 브랜드를 예전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알고 좋아하는 브랜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브랜드 전략과 컨설팅 쪽에서의 그런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엑셀러레이터도 결국에는 비슷하거든요. 이 브랜드에다가 투자를 하고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브랜드에서 지금의 브랜드가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이거 저의 영역에서 물론 나머지 두 분도 계시지만 저의 영역에서 이 브랜드를 내 손이 거쳐져서 더 이 브랜드가 예전보다 훨씬 더 뾰족해지고 훨씬 더 주목받을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거 역시도 저의 기쁨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성격은 굉장히 다르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지향하는 바는 같다. 결국 다양한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들하고 많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족해요, 사실은. 예. 왜냐면은 예전에는 뭐 장단이 있는데 예전에는 한 브랜드에 2년, 3년, 5년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몇 개의 브랜드를 같이 보고 있고 거기서 예전만큼의 에너지를 다 쏟을 수도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엔 또 그쪽의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멤버들하고 같이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사이드 시티와 스왈로우즈를 동시에 그 하고 있는 거고 결국 그 이름을 지킨다는 것도 결국에 스스로 결국에 보면은 시사이드 시티와 스왈로우즈가 있지만 그 이름을 지키는 거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브랜딩 디렉터 전우성의 이름을 지키는 것 같은 느낌. 그거를 한쪽에서는 시사이드 시티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스왈로우즈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아티스트 같은 면이 있으시다고 저는 늘상 생각합니다. 근데 두 분은 어땠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 어쨌든 자기 사업자를 내고. 그러니까 우성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업계에서 일을 했던 게 커리어가 그래도 한 20년은 넘는 사람들이니까 네. 뭐 온갖 걸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동안 막 좋은 거 못 볼 거 다 봤을 거 아니야. 인상을 네.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사이에도 프리랜서로 또 한 10년 가까이 일을 했다 보니까 그때 진짜 더 험한 꼴을 보고 막 이래고 돈도 떼어보고 뭐 법원도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약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 내지는 보고 들은 것도 많고 겪은 것도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좀 방향이 좀 잡히면서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쌓인 어떤 뭐 커리어나 인맥이나 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일하는 것, 뭐 조언을 구하든 아니면 좀 협업을 하든 이런 것도 조금 스케일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두 분은 약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업자를 내고 뭔가 아까 홈택스 들어가는 것부터가 되게 어려웠다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엄청난 뭐 심리적인 어떤 허들도 되게 높았을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냐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맞아. 한 1년이 뭐야 한 적어도 6개월 뭐 이상 올해 이제 그걸 시작하고 나서 연말이니까 약간 레슨런 한 게 있을 것 같거든. 어때요? 레슨런. 아, 저부터. 저는 정말 감사하고 운이 좋게도 프리랜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자마자 저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이 리더시고 이제 저는 돕는 형태로 되게 다양한 분들이랑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약간의 TF식으로 그렇죠, 해서 그렇죠. TF로 다양한 팀과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안전 궤도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안전 궤도에서 시작을 했었다가 근데도 이제 저의 미션은 뭐였냐면 그들로부터 독립해서 진짜 독립을 하는 게 저의 진짜 큰 미션이었거든요. 아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아예 수주부터 제 이름으로 일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이 들어와서 캐파가 크니까 주님이 파션을 도와주세요. 주는 게 아니고. 가 아니라 제 이름과 제 포지의 사업자로 일을 받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미션이었는데 이제 그 TF 팀들의 일들이 끝나니까 저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찾기 전까지는 저는 한두 달 정도는 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다시 조직을 가야 되나? 아니면은 근데 조직은 죽어도 못 가겠다면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단기라도 좀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 조직은 죽어도 못 갈 것 같다는 판단. 그리고 일단은 사업자를 낸 이상 한번 그래도 부딪혀보자, 버텨보자라는 생각에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뭐라도 해보자 하면서 움직였거든요. 진짜 그 0에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막 뭐 카카오톡 오픈 카카오톡을 만든다든지 뭐 로고를 혼자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 뭐 명함을 뭐 뿌릴 데도 없는데 지금 할 게 없으니까 명함이라도 만들거나 뭐 블로그를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봐주기 시작하면서 제 이름으로 이제 일을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런 게 그래도 저는 단기간에 정말 했다고 운이 정말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한테 TF를 제안했던 분들이 워낙 좀 빵빵했던 분들이셔서 그걸 보고 이제 저를 좋게 봐주신 것도 큰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올해 레슨런은 진짜 커넥팅도 다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그 일들이 결국은 저의 지금의 점과 점이 이어져서 선이 돼가지고 저의 독립적인 일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느꼈던 경험들, 뭐 감정들 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다 자양분이 되고 자산이 돼서 지금의 제가 된 거 아닐까. 그래서 모든 경험이 다 쓸모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저의 레슨런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자를 내서 제가 가장 좋은 건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똥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오롯이 펼쳐가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거든요. 제 사업자 이름이 오디너리 지니어스라는 것인데 이게 저만의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천재적인 면모가 있고 그게 아직 발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그걸 펼칠 수 있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지은 이름인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사람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같은 걸 끄집어내고 같이 그걸로 뭔가를 도모하는 일을 항상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어떤 여러 가지 이 사업자를 데리고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분야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가장 좋고, 그 과정에서 저는 사업자에 아직 한 명밖에 없고 앞으로도 딱히 직원을 둘 생각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지금 준희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진, 우주 이 세 분 모두 저의 우리 오디너리 지니어스의 어떤 크루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세 분뿐만이 아니고 저의 다른 크루들까지도 다 너무 감사하고, 그들하고 또 내년에는 어떤 걸 또 도모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되게 작년 이맘때와 매우 달라진 상황인 것 같아요. 작년엔 이 생각을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고, 혼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가 매우 고민스러웠던 시점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좌우당간 시작을 했잖아요. 좌우당간 시작을 했더니 뭐라도 됐다. 맞아. 진짜 네. 그 시작이 진짜 어려운데 네. 뭐든지 시작하면 네. 이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어쨌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뭐 레슨런이라고 할까? 뭐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단 시작해라. 어떻게든 좌우당간 된다. 약간 그렇게 약간 요 얘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얘기는 좀 정리하고 이제 다음 얘기는 한 좀 쉬었다가 한 2부에서 다시 계속 이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